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숨가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온종일 밀폐된 교실과 학원에 갇혀 있고, 직장인들은 환기도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실내에서 늘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이토록 꽉 막힌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품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또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지는 않나요? 아이들을 볼 때는 의지 부족이나 사춘기 또는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다른 이유와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 삶의 집중력과 정서, 그리고 뇌 발달의 결정적 열쇠가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쉬고 있는 호흡과 산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학적 비밀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뭐 이런 느낌의 멘트를 하셨는데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언제부터 생명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은 들숨이에요. 사망할 때는 날숨을 후 하고 엔딩을 딱 합니다. 첫 숨에 왜 들어 마시는 거냐? 우리가 우리가 세포를 먹여 살리는 게 ATP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ATP가 정상적으로 그냥 산소 없이 돌아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2개밖에 ATP를 못 만듭니다. 근데 산소가 있다면 이게 30개에서 35개 정도로 ATP라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만들죠. 근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엄마가 숨 쉬는 걸로 산소가 다 배달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짠 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스스로 그 ATP를 만드는 재료를,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작은 숨을 들어 마시는 것부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호흡이 또 아이의 건강에 혹은 뭐 어떤 학습에 뇌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길래 이렇게까지 원장님이 강조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네.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죠. 뇌세포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갖고 가는 거를 공부라고 한다면, 학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강화 과정,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연구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 자극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억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ATP가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네. 산소가 없으면 2개, 글루코스 1분자, 포도당 1분자. 근데 산소가 있으면 30개에서 32개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산소가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잘 공급할 수 있잖아요. 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아주 심플한 얘기. 숨 잘 쉬어라. 어떤 숨? 산소가 풍부한 좋은 숨을 많이 받아들이면 당연히 세포 레벨에서 잘 돌아간다, 이 얘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은 당연히 잦은 하품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 자체, 하품하는 자체도 사실은 뇌가 산소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 창문 여는 건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행동이다. 그러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 농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기를 좀 잘 시켜야 된다. 네. 또 하나가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 그 호흡 조절하는 거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것도 한번 호흡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 문제, 호흡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네.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 이런 네. 것도 호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또 책에서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감정, 심리 이런 것들은 뇌의 변연계라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굉장히 그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 변연계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사실은 이게 애들이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신경 세포의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또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 이쪽에도 산소가 없으면 이제 최후 발악하듯이 과흥분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과흥분을 하게 되면 머리 안에서도 뭐 전두엽 이런 데서 컨트롤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머리의 뇌 기능의 작동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이거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이게 박스 브레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 손을 따라서. 네. 자, 코로 4초간 들이마십니다.
둘, 셋, 넷. 참으세요. 4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내쉬세요. 입으로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또 참아야 됩니다. 4초. 하나, 둘, 셋, 넷.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에도 좋아요. 최고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불편다 이러면 코로 4초, 2초라도 멈추고 천천히 날숨. 이게 한숨이에요, 사실은. 이처럼 사람은 과학을 통해 몸과 마음의 많은 문제를 풀어갑니다. 호흡을 다스리면 에너지가 채워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불안도 가라앉습니다. 참 감사한 원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근원을 알고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도 사단이 놓은 12가지 운명, 그 근본적인 영적 문제 앞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깊은 호흡과 함께 영적인 힘을 얻는 복음 기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아가 흑암 문화에 죽어가는 현장과 소중한 후대들을 살려내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